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밤중만 되면 이제 이 시간이 벌써 이 9시 45분쯤 됐죠? 세계 시간도 나와 있어요, 다 이게. 뉴욕, 런던, 파리. 이 청년 뉴스룸에서는 세계 시간을 다 알아야죠.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목이 막 쉬어요. 하루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제 회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 problem.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이제 solving the problem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회사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일이라 그러면은 뭐 일 뭐야 그러면 워크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우리가 뭐 돈을 번다 이런 것도 결국 이제 making money가 뭐냐면 solving the problem이에요. 그러니까 problem을 해결을 해야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roblem은 또 뭐냐면, 이 problem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욕심이죠. 우리가 이제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에요. 우리가 뭐 불교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우리 한 70, 80대 되신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도덕경 같은 걸 읽고, 또는 뭐 이제 인생을 좀 많이 살고 막 돈 막 엄청 1000억, 2000억 뭐 이런 빌딩 주고, 강남에 빌딩 큰 거 뭐 2, 3천억짜리, 8천억짜리 있는 거 이런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80쯤 되면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야, 인생 별거 없다. 욕심을 내려놔라. 본인 막 8천억 건물 갖고 있으면서. 네. 왜 그런 얘기 해요? 8천억 가지고 있는데 막 점심때 라면, 김밥에다 라면 먹어요. 네. 막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떨고. 오늘 막 딱지 꼈다 그래서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래. 왜 그럴까요? 욕심을 내려놔 막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인생은 결국은 이 욕심이 problem입니다. problem. 그러니까 solving the problem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남의 욕심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 욕심을 해결한 먹고 싶은 욕심을 해결해 줘야 식당이죠. 그렇죠? 네, 먹고 싶은 욕심. 그리고 뭐 쉬고 자고 싶은 욕심이면 호텔이 아니야. 네. 그리고 뭐 등등이 많죠. 골프 치고 싶은 욕심, 공을 멀리 때려서 날려보내고 싶은 욕심, 또는 뭐 골프장 주인일 거고,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릴렉스 하고 싶다, 뭐 이런 욕심, 뭐 등등의 모든 인간의 욕심이 많잖아. 그 욕심에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왜? 그 욕심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결국은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어떤 문제, 뭐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의 뭐 문제라든지, 또는 동료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욕심의 문제란 말이지. 그 욕심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못하게 말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욕심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딱 제지되는 순간 어떻게 돼? Fire! 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직장에서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본인이 어떤 자제력을 잃는 거야. 자제력. 오늘 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생각도 나고, 또 이재용 삼성그룹 뭐 회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부회장이 뭐 어떻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하와이에 이제 뭐 좀 놀러 가셨다가 예전에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이신 이학수 실장하고 이렇게 골프 치시고 이제 며칠 뭐 같이 쉬셨다 그래요. 나이 차이는 한 20년 차이 나지. 지금 거의 한 80대 넘으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해지셨냐면, 김용철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 비자금 폭로한 사람입니다. 폭로한 사람이에요. 김용철 법무실장을, 삼성그룹 법무실장을 기용한 사람이 바로 이학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서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뭐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사실 뭐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고 삼성그룹의 가신 중에 가신, 브레인 중에 브레인 뭐 이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뭐 회장님하고 이제 뭐 좀 골프 좀 치고 이러시면서 얘기가 회자되길래 제가 이제 갑자기 김용철 변호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삼성그룹 법무실장 김용철 변호사.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회장의 비밀을 폭로했을까요? 회장이 갑자기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 들어가가지고 법무실장까지 된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위 영화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소위 그 대기업에서 뭔 실장하고 법무실장, 로펌에서 변호사, 이런 분들, 법무부 장관 하신 이런 분들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다 거짓말이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막히거나 또는 출세길이 막혔겠지. 본인이 갑자기 일한 게 실수가 났거나 눈밖에 났겠지. 그 눈밖에 나는데 갑자기 나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 야, 그냥 빡치는데 그냥 한번 확 그냥 불질러 버려.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야. 그때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욕심도 그럴 때 챙겨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욕심을 잠깐 참고 내가 내가 욕심이 과한가? 응? 욕심을 참고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성공하고 싶은 게 돈 욕심이잖아요. 응?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욕심이잖아. 까놓게 얘기해서. 우리 누구야?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 있잖아요. 19세기의 석학, 지성.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잖아. 20대에 자기가 가장 생각을 잘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그리고 30대에 가장 생각을 잘한 것은 20대 때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욕심인데 그걸 이제 순간에 어떤 분노나 게이지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터트려버리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 40대, 50대, 60대로 가서 뭔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anger, 본인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뭐에 대한 분노? 욕심을 가로막는 거에 대한 분노, 가로막히는 거에 대한 분노. 이게 이제 결국은 터져버리니까 그때 이제 한번 어떻게 완전히 수직낙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기업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화를 못 참거나 본인의 욕심을 못 참아서 그냥 조금만 좀 쉬면 되는데 조금만 앉아있으면 앉아 잠깐 쉬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더 큰일을 벌여버리는 거야. 더 큰일을. 갑자기 진짜 확 터뜨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 김용철 변호사 지금 빵집 한다 그러잖아요. 어디 로펌에 가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 왜? 일단 그 사람이 뭔 배신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무서워서 어떻게 쓰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쓰겠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돈이라는 것, 우리가 돈을 분다, 돈을 따른다 이런 걸 할 때 이 돈의 핵심은 뭐냐? 결국 욕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 돈을 내가 전체의 어떤 사회의 돈, 기업의 돈을 그걸 벌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뭉탱이로 가는 돈이 한 바게스가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 이게 엄청 많은 돈이 퍼붓는 것처럼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의 돈을 벌려면 이 많은 돈이 몰려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요만큼만한 돈을 벌려고 하면 이거에 한 1000배, 10,000배 되는 돈, 100만 배, 1000만 배가 되는 돈을 어떤 그런 샤워, 그런 소나기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돈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욕망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고 싶냐, 강남의 집? 마찬가지야. 강남에서 집을 사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강남에 산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서울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응? 맞잖아. 응?
하버드 가서 뭐 내가 뭐 엄청난 뭐 석학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버드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욕심을 우리가 읽어야지. 욕심을 읽어야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인간이라는 건 다 그래요.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것의 어떤 기본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근본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근성이에요. 그 호모사피엔스의 근성은 뭐 나쁘다? 진짜. 지금 뭐 550만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나쁘고 좋고가 어딨어. 이미 다 그렇게 되어와서 살아왔고 우리의 DNA가 다 그 우주의 DNA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야. 인간 자체가 호모사피엔스 자체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질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헤럴드 라셀이 얘기했던 존재감. 응? 존재감. 그래서 그 욕심. 오늘 뭐 신문부가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 뭐 순위가 결국은 집값 순위예요. 제일 많이 부동산 중개업 많이 강남구, 그다음 서초구, 송파구래요. 이런 순위야. 대한민국 전체에서. 욕심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인간의 욕심을 본 거예요. 여기 욕심이 제일 집에 대한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1번 강남구, 2번 서초구, 3번 송파구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럼 그게 집밖에 없을까? 예, 집밖에 없을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봐. 오늘 안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돼가지고 내가 몇 가지 책을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비트코인 사람들이 열광을 하나?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당연히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뭐 대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게 보이겠어. 자기의 자산을 지키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지폐에다 내가 돈을 싸놓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데처럼 막 페소화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뭐 1년에 갑자기 막 뭐 300배, 뭐 500배씩 막 이렇게 막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러니까 내가 돈 지고 있고 화폐를 지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달러화라는 것도 말이야 이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막 물가 오르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달러라는 것이 뭐가 이게 지금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미 뭐 얘기 들은 것처럼 뭐 연준이라는 데서 돈을 막 찍어낸다는데 그 돈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라는 것이 뭐 무한정으로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건데 그럼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지. 내 자산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골드랑 비트코인 아니야. 숫자가 정해져 있자는 거는 뭐 더 이상 날 수가 없다며. 지금 비트코인이 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무슨 똥이라도 상관없어. 그 똥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똥을 싸는데 그 똥이 만약에 인류가 쌓을 똥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똥이 금이 되는 거야. 똥을 무한정으로 쌀 수 있는 게 아니라 똥이라는 것이 뭐 쌀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똥이 금이 되는 거란 거야. 왜? 한정된 수니까.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해서 이게 정수란 거 정수.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벌어야지 많이 뭐 남한테 굽신굽신하고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간에 따먹어야지 뱉어내야지 이거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라는 산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구나. 그 자산에 대한 불안함, 그 욕심. 그치, 자산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불안함이지. 프라브럼이 생긴 거야. 그 프라브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금을 사고, 뭐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개념. 화폐에 대한 폭락.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폭락, 증시에 대한 폭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런 것들도 위해서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이 어디에 몰린다는 것은 돈이 몰린다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그 욕심의 흐름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불안감에다 배팅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불안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 해소 안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지 불안 자체에 대해 배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안을 회피하고 싶지 누가 불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욕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욕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쫓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욕심을 바라봐라. 뭐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디죠? 그거 뭐죠? 테슬라가 또 급등했잖아요. 10% 급등하고 뭐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테슬라가 이게
인간의 욕망을 다 읽어버리는 거야. 인간은 이제 운전하기 싫은 거야. 저도 자율주행 너무 좋아. 왜 운전하다가 오늘 저도 딱 찢어서 4만 원짜리 딱 찢었습니다. 하교역 사거리에서.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막 차 몰고 다니는 게 막 기분 좋고 막 차가 없을 때는 차 몰고 자는 자체가 재밌었는데 이제는 뭐 밖에 나가면 다 벤츠고 다 BMW고 다 무슨 레인지로버 하니까 내가 뭐 레인지로버 끌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희소성 있는 것도 아니야. 다 끌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냥 운전을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갑자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가장 이제 웬만한 우선순위로 올라오니까 거기 돈이 몰리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냥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돈이 몰리겠어. 옛날에 20, 30년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돈이 안 몰렸겠어. 자율주행이 뭐가 중요해. 차 자체가 없는데 아직 벤츠 타고 싶은데 내가 일부러 또 운전하고 싶은데 뭔 자율주행이야. 왜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뜨겠어요. 내연기가 막 기름 넣기 귀찮아. 기름값 오르는 것도 짜증나지만 기름 넣는 것도 귀찮아. 한마디로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게 귀찮은 거야. 운전하는 게 귀찮은 거야. 대리운전이고 뭐고 부르는 것도 귀찮고 아유 귀찮아. 그러니까 대리운전이고 뭐고 다 죽겠지 이제. 왜? 차가 자율주행인데 뭐 대리운전은 어디 있고 범칙금이 어디서 나와. 차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전하는데 범칙금이 나올 리가 없지. 응? 세금은 그만큼 덜 거칠 거예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또 화두가 되는 거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의 한 군성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제대로 요즘에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 예. 그 욕심도 큰 욕심이지 아주.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뭐 먹고 싸고 자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미 많은 어떤 1차원적, 2차원적인 산업들이 다 욕망을 해결해주고 있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IT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이런 산업들이 뜨는 것은 그 이상의 욕망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야. 우리가 성장주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는 거. 지구라는 것을 떠나고 싶다. 난 지구를 떠나고 싶어.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지구 지긋지긋해. 로켓 하고 싶어. 정말 그래서 투자하는 거라니까. 왜? 인간이 지구라는 것이 좋고 왜 화성에 가고 싶겠어? 왜 자꾸 벌써 몇 년째, 10년째 화성 얘기잖아 지금 벌써. 화성랑 관련된 나온 영화가 벌써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보다는 욕심을 항상 관찰하라. 이 부분을 오늘따라 유난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